봅시다. 일단 책을 먼저 펴서 보시면 여기도 오타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무슨 오타가 있을까요? 50페이지에 오타 있던 거 찾았다. 찾은 사람. 그쵸? 코사인 법칙이 중간에 보면 뭔가 이상하죠?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2ac여야 되는데 2bc로 돼 있죠. 이 b를 a로 바꾸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알고 있을 거고, 몰라서 봤는데 봤으면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이 파트가, 이 상학함수 활용 파트가 아마도 대수하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인 상학함수 활용이 너무 쉽다, 그쵸? 이 파트는 사실 이 파트의 첫 제목을 보면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나도 도형 문제를 정말 많이 풀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도형이라는 게 안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 그 시험장에서 뭔가 도형 문제가 나왔어, 어려워. 그럼 그거를 만약에 한 3분, 2, 3분 풀었는데 안 풀려. 근데 거기서 더 푼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병신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형 문제는 시험장에 봤을 때 쉬운 문제다 라고 판단하더라도 안 보이면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도형 문제라는 게 안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 절대 안 보여요. 출제자가 대놓고 숨기려고 하면 정말 어렵고, 뭐 지금 중학생이니까 너희 시험 범위 2-2잖아, 맞지? 2-2의 그 문제들 블랙라벨만 봐도 시험 범위 다 풀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는다, 쉽지 않을 거야. 시간 안에 푼다?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앞에 부분 다를 거라고. 2-1에 있는 뭐 내용을 빠르게 푼다, 그건 가능하지, 사실 연산들이니까. 근데 도형을 빠르게 푼다, 그건 알 수 없어. 도형은 사실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장 갔을 때 그날에 너의 뇌가 쌩쌩 돌아가면 잘 풀리는 거고, 하필 그날 뇌가 좀 삐리해, 그걸 못 푸는 거야. 도형은 그래서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도형이 보면 운빨이 좀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운빨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나온 얘기가,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 법칙이다. 그럼 사인 법칙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10시 반에 모의고사가 시작을 하거든요. 수능도 10시 반에 수학을 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강준영. 10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10시 반에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전에 시험지를 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도형 문제가 있다, 그럼 무슨 문제냐 대충 보일 거 아니야, 문제를 읽으면. 그럼 그때 이미 너희는 어떤 공식 써야 될지를 대충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원이 나왔네, 원에 대한 공식 뭐 있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 가야 풀리지, 처음부터 그냥 보자마자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문제 보고 나서 이제 하나씩 풀다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풀기 전에 적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풀다가 중간에 도형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풀다가 써먹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상학함수 활용해서 있을 텐데, 사인 법칙에서 많이 쓰이는 정리는 뭐가 있을까요? 사인 법칙에서 뭐가 있을까? 사인 법칙 애초에 증명 아는 사람 있어? 사인 법칙 증명해봤다, 해봤어? 사인 법칙은 일단 사인 법칙이 있을 때 애초에 식 자체가 뭐야? 식 자체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다. 요게 2R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R이라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그리고 이 스몰 a가 각 A의 대변이겠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이제 외접원이죠.
그럼 이미 공식 자체에도 원이 있잖아. 공식 자체에도 원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너희가 나중에 교과서 가면 있거든.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증명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증명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중등 도형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 대수에 중등 도형이 들어갔다. 아니면 중등에 뭐 사인 삼각함수 활용에 중등 도형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데 등장한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원주각의 성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고. 그 말은 뭐야? 사인 법칙 자체가 이미 원의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애초에 있던 게 안 내다가 밑에 있는 것까지 내기 시작한 거다라고 보는 거라서 당연히 아셔야 된다. 모든 공식에 있어서. 그래서 뒤에 이제 중등 도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 했던 게 적어도 내가 오늘 말해주는 공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50페이지에 보면 밑에 있는 뭐 다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뭐 헤론의 공식 이걸 알아야 되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몰라도 되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알면 좋다. 알면 빨리 풀리는 문제가 가끔 나온다. 하필이면 그게 너한테 가장 중요한 시험일 때 나오면 어떡할래? 써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안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외우는 게 맞아. 어차피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못 외울 것 같으면 안 외워도 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이게 있어야 무조건 풀리는 그런 문제는 없어. 이게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얘는 뭐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시고요. 평행사면인 넓이, 사각형 넓이 이런 것도 뭐 느낌적으로 한번 안고 가시면 되고요. 일단 1번, 2번을 풀어볼 건데 일단 본인들이 풀고 싶은 방법대로 마음대로 풀어보세요. 1번, 2번 다.
1번만 먼저 봅시다. 1번만 더 드릴게요. 참고로 1번 문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단 하나도 쓰지 않고 성질 하나만 이용하면 모든 걸로 풀 수 있어요. 중등 도형으로 풀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이 1번 문제는 중3도 풀 수 있어요. 자, 평가원 수능 문제입니다. 11월이면 이 수능 문제는 중3도 풀 수 있다. 중3 블랙 라벨인데도 합법이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각 A가 60도고 AB 대 AC가 3대 1이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시험장에서 봤으면 어떻게 풀었을까를 기준으로 보면 그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AB 대 AC가 3대 1이래. 오케이. 그럼 여기는 L이라고 잡고 3L이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었어. 직각삼각형이죠. 60도잖아. 맞지? 특수각이지. 여기는 2분의 L 잡아도 되죠. 여기는 2분의 5L로 잡을 수 있죠. 그냥 3대 1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야? 여기 길이가 뭐야? 2분의 루트 3L일 거고. 맞지? 계산하면 BC의 길이가 뭐가 나요? 루트 7L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선택은 여기서요. 여기서 사실 사인 법칙 써서 할 수도 있죠. 맞죠? 일단 1번 사인 법칙 먼저 쓴 걸 보여주면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A의 루트 7L 이게 2R이잖아. 근데 2R이 뭐야? 반지름이랑 7이니까 14죠. 그쵸? 근데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사인 60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로 곱하면 되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넣으면 돼요. 그러면 L 값이 나와서 답이 나올 거예요. 이래도 되고. 근데 사인 법칙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좀 이따 공식 정리 처음부터 다 해줄 거예요. 중등 기하 공식 다 해줄 건데 같은 현이 있잖아. 이렇게 얘를 이걸 생각하는 애가 있긴 하더라고. 얘를 중심을 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각이 이 각의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몇 도야? 이게 60도니까 120도잖아. 맞지? 여기서 끄어. 그럼 여기 또 60도잖아. 여기 30도겠지. 이게 2분의 몇이야? 여기가 2분의 루트 7L이잖아요. 맞지? 그럼 60도가 30도야. 얘들 비율이 뭐야?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2루트 7L 이게 비율상으로 몇 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맞죠? 삼각비에 의해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맞죠? 근데 R 값이 7이잖아. 이걸 푸시면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7L이 몇이야? 2분의 7 루트 3이잖아. 계산하시면 뭐예요? 루트 21이죠. L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쵸? 대수에 있는 내용 아무것도 안 쓰고도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도형 문제에서 뭔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뭔가 삼각형이랑 원 나온다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안 써도 풀린단 말이야. 생각보다 안 써도 되고 너희가 이걸 중등 문제라고 하고 냈으면 생각해 낼 수도 있어. 중3 내용으로 냈어. 나는 원주각 성질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냈어. 냈으면 이거 이용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너희가 중등 과정만 계속 팠다면 이거 봤을 수도 있어. 왜냐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너희가 이제 더 한 걸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앞에 내용을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효율이겠지. 중등 내용으로 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마무리로 공식 쓰고,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L 루트 21 나오면 깔끔하지. 뭐 얘를 써도 되긴 해. 별 차이는 없어. 근데 얘가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바로 새로운 보조선 안 끊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희가 문제 풀 때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각도가 나왔다. 이게 3분의 파이다, 6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다, 그리고 2분의 파이, 즉 직각이다. 이런 것들. 자, 직각이 나왔을 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각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4분의 파이가 나왔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1인 걸 찾거나 뭔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같다를 쓸 수 있는가. 얘는 특수광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모든 변을 같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너희가 배웠던 내용들이잖아. 얘는 보통 피타고라스 수를 이용해서 많이 할 거고, 얘는 뭔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 얘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얘는 비율 관계로 풀 수도 있고. 얘는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내는 게 원 위에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 위에 이제 어떤 점들이 있다. 그거를 나타내거나 필요할 때 보통 이걸 많이 쓰죠. 그동안의 데이터가 그래. 그동안 10년간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주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서 누가 봐도 예쁘게 수선의 발 넣기 좋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2번도 봅시다. 2번도 한번 다시 보세요. 2번도 한번 한 3, 4분만 더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 문제는 뭐 A, B, C 삼각형 A, B, C 안에 점 하나 더 꺼서 뭐 A, B, D가 이등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도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으로 풀립니다. 그쵸? 혹시 본인은 피타고라스로 풀었다 손? 피타고라스 두 번 쓰면 풀립니다. 이거는 얘는 중2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BD가 루트 15다. 어떤 친구들은 각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각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제일 많이 갔을 풀이가 이거지. 얘도 6이잖아. AD도 6이잖아. 그래서 이 변 3개 길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각도 각 A 알아낸 다음에 각 A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BC 길이 구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맞죠? 코사인 두 번 써서 풀었을 건데, 근데 이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시험 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할 때 그게 그 하나의 공식만 뿐만이 아니라 네가 만약 공식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무작정 이렇게 수선을 하나 떴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걸 끄었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직각삼각형 두 개를 넘어서 세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빗변, BC를 빗변으로 가진 직각삼각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A로 잡아. 얘를 6-A로 잡아. 계산을 해요. 그럼 BH의 길이가 하나의 식으로 나오겠지. 뭐야? 6제곱 마이너스 36이 6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즉 36 빼기 A제곱이랑 같은 게 뭐야? 15에다가 얼마 뺀 거예요? 6-A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7? 57이 12A가 나온가요? 57이 12A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A가 4분의 19가 나올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계산이 이제 복잡해지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 우리가 구하려는 값 2K 얘를 보아하니 설마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15 빼기 이거 해서 이거 길이 구하진 않겠지. 우린 얘를 어떻게 얘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알려주고 싶은 게 너희가 계산할 때 자꾸 정직하게 BH의 길이를 구해서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와, 얘 길이를 내가 아까 뭐라고 생각해놨어? 36-A제곱의 루트잖아.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이걸 그대로 들고 가자고. 근데 BH의 제곱을 왜냐 우리 구하는 값도 결국 제곱이잖아. BH의 제곱이 그냥 36-A 제곱이죠. 그리고 CH의 길이가 뭐야? CH의 길이가 여기가 뭐 4일 거니까 10-A죠. 맞죠? CH 제곱이 10-A의 제곱이잖아. 얘들 더하면 BC 제곱이잖아. 근데 더하면 어차피 A 제곱 날라가잖아. 복잡한 계산 다 날아간다고.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A에 더하기 136이잖아. 어차피 4랑 20이랑 하면 5의 배수로서 없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41 나오죠, 바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까지 가서 생각을 했으면 좋아. 그럼 여기서 이걸 넣어서 절대 뭔가 계산하거나 문자 두 개의 피타고라스가 있을 때 굳이 넣은 값을 계산하지 말라고. 만약에 나온 값이 더러우면 얘는 값이 좀 더럽잖아. 얘를 뭔가 가지고 들고 가기 부담스럽잖아. 그럴 때 얘를 안 들고 가면 돼. 우리는 얘를 만들어놨잖아, A로. 그럼 A를 끌고 가서 마지막에 넣어주면 된다고. 중간 과정에 자꾸 넣어서 계산수를 크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계산을 자꾸 효율적으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뭐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는 거야 당연히. 뭐 알 거니까 그냥 딱히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냥 코사인 법칙 써서 이거 세변으로 코사인 써서 이거 각도 알아낸 다음에 1번 이거 각도 알아내고 2번으로 또 이 각도를 가지고 얘랑 얘로 코사인 법칙 써서 이제 K제곱을 바로 뽑아내도 됩니다. 원하는 값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얘가 더 효율적이다, 얘가 더 좋다 이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너희가 시험장이나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해놔야. 자, 그래서 54페이지를 보면 도형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이라고 있죠. 그나마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단계를 넣어 놓은 건데 일단 직각을 찾으세요. 직각이 있으면 직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 되고 없어 그럼 넘겨. 있으면 그걸 찾고 난 다음에 2번으로 오면 돼. 직각이 있으면 직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내용 다 쓴 다음에 돌아오시고 직각을 썼어. 그럼 닮음. 우리가 닮은 내용이 있는가? 닮음 정리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
닮음 내용도 좀 이따 한 번 더 짚을 거예요. 생각보다 닮음이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닮음을 쓸 거고, 그리고 도형의 성질. 도형의 성질 어떤 거 우리가 아는 뭐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뭐 아니면 뒤에 있은 많은 정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쓸지. 그럼 그걸 했어. 그럼 이제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넓이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특정 넓이가 같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뭐 삼각형에 있어서도 넓이가 같다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 원에서 현이 공유돼. 근데 어떻게 그어도 원의 넓이가 같대. 아니 어떻게 그어도 삼각형의 넓이가 같대. 그러면 높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한 직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좌표 평면에 봤을 때 좌표상으로 봤을 때 그게 되게 유용한 숫자인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고. 거의 5번까지 가서는 안 걸리는 문제는 없어. 무조건 아무리 어려도 5번 안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너희가 지금 앞으로 볼 문제는 3번 선에서 정리가 대부분 될 거예요. 4번까지도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3번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대부분 3번도 못 가요. 2번 쪽에서 끝납니다. 왜냐? 도형의 성질 다 안 외우고 있어서.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문제 풀 때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 너희 시험 범위잖아요. 중2들 같은 경우는 내분점 1-2구나. 1-2가 내분 외분 나오구나. 아니지, 공수2에 나오네. 헷갈렸다. 공수2에 배울 때 내분점 외분점 나오잖아. 이제 뭐 외분점 날아가겠지. 없으니까. 자, 본인은 혹시 내분점 문제 풀 때 공식을 외우지 않고 푼다. 뭘로 풀어? 그치. 내분점을 공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내분점으로 공식으로 풀면 외분 공식도 외워야 돼. 근데 내분점을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비율 관계로 풀면 안 외워도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오늘 얘기랑 좀 동일성상인 게, 그러니까 내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점과 점 사이를 이동할 때 두 점이 있어. 그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두 점에서는 맞지. x 증가량이 있을 거고 y 증가량이 있을 거고. 그럼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논리상으로. 그치?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직각삼각형에서 내분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두 개의 닮은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닮은 문제로서 변환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고. 공식. 그리고 그 내분점 공식에 있는 그 식 자체가 뭐야? 너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시소의 원리랑 똑같잖아. 맞지? 모르니? 아닌가? 맞을 텐데. 그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얘가 2대4, 여기가 2대5야. 길이가. 얘가 평행하려면 여기 5의 무게를 앉은 사람과 2의 무게를 앉은 사람이 앉아야 곱하기 해서 같다가 돼서 평행하잖아. 그래서 내분점에서 서로 크로스로 곱하는 이유가 그 길이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삼각형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알지?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이게 몇 학년 때 나오지? 이 삼각형에서 뭐 길이 비율 찾는 거? 1학년 때 나오나? 중2 때 나오나? 어디 나오지 않나? 근데 요즘 중등 내신 안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뒷범위는 뭐 예를 들어 뭐 얘가 1대1이라고 합시다. 1대1이라고 하고 얘가 뭐 3대2라고 하고 얘가 뭐 얘도 3대2라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냐? 그 3대2에서 아까 시소를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 여기가 뭐야? 무게가 2짜리를 넣었어. 여기 3짜리를 넣었어. 여기가 2인데 평행을 하려면 똑같이 1, 1이면 여기 무게 2가 가야 돼. 그래서 본이 2대3이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 합쳐서 무게가 몇이야? 5지. 5잖아. 여기 무게 합쳐서 뭐야? 4잖아. 여기 합쳐서 무게 몇이야? 5지. 그러면 얘 대 얘는 2대 5예요. 2랑 5서 서로 크로스라서 2대 5죠. 그리고 얘랑 4대 3이잖아. 얘는 3대 4고 얘랑 3, 2잖아. 얘랑 5, 2잖아. 얘도 2대 5예요. 이렇게. 시소를 삼각형에 집어넣어서 푸는 거. 안 배웠나? 혹시 처음 보는 사람? 너희 다 봤어? 혹시 알고 있던 사람 이거 이 내용 알고 있던 사람 다들 처음 봐? 왜 손 안 들어? 씨. 언제 배웠어? 몇 학년 때 배웠어? 아무튼 이거 내신 때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소를 적용하는 거. 얘를 시소 원리라 그래. 그래서 원리 자체가 시소 원리라 할 거야. 이게 삼각형 무게중심
이렇게 하면 무조건 모든 게 다 성립할 수밖에 없어. 100%야. 삼각형의 조건상에 성립할 수밖에 없어. 이거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왜 쓸 수 있어야 되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자주 쓰일 거야. 나도 가끔 이런 거 쓰거든. 뭐 이상한 사설 문제들 풀다 보면 가끔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도 나아요. 그걸 의도하고 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형은 알면 알수록 정말 많은 걸 쓸 수 있으니까 해놓으라는 거고. 자, 하나만 더 풀고 잠깐 끊읍시다. 3번까지 풀고 쉬었다가 중등 도형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풀어보세요. 3번. 왜 계속 이걸 하냐면 여러 개를 쓸 수 있는지 자꾸 체크하려고. 3번 풀어보세요. 3번.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일단 각도를 주어준 게 코사인 BAC잖아요. BAC가 뭐야? 이 각이네. 이 각을 알려줬어. 그러면 누가 봐도 AC 값을 일단 구하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치? 일단 얘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나누기 좀 그러니까 얘는 x로 잡고 얘도 x로 잡읍시다. 그냥 2x로 두고 봅시다. 2x로. 그래서 뭐야? 4라는 게 요거의 제곱이 뭐예요? 2x의 제곱과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3 곱하기 2x의 코사인 값 8분의 7이죠. 그렇죠? 계산을 하시면 4x 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2분의 21x 빼기 4가 0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양변에 다 2를 곱했다고 치고 8x 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0이 0 나오나요? 계산하면 그럼 얘가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 8x에 x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0 하면 x 값이 2가 나오죠. 그래서 x가 2가 나와요. x가 2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2더라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코사인 법칙 써서 nb 값 이거 길이 값 구하는 게 낫겠죠. 뭐 피타고라스 쓰기에는 숫자가 복잡하잖아. 왜냐 코사인 값 자체가 8분의 7이어서 뭔가 더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안 하고 얘를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해서 뭐 얘 길이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사인 값이 더러우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저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겠습니다. nb의 길이를 우리가 뭐 y라고 두죠. 그냥 y라고. 자, y 제곱이 뭐야? 4 더하기 9에 마이너스 12의 코사인 8분의 7이죠. 계산하면 13의 마이너스 2분의 21 해서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그쵸? y 길이는 몇이야? 그래서 y가 2분의 루트 10이죠. 그쵸? 맞습니다. 그럼 다 했죠? 마무리 뭐 쓰면 돼요? 뭐 쓰면 돼 마무리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써야 되겠죠? 그쵸? 방정리 써야 돼요. 중3에 나와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최종적으로 이 방정리를 쓰면 2 곱하기가 4죠. 4가 뭐야? 우리가 필요한 이 md 값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면 10분의 8이 되고 이래서 5분의 4의 루트 1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킥이 이거죠. 마무리 정리할 때 이거 쓰는 거. 그쵸? 이게 원의 이게 아마 원에 예접하는 사각형 성질에 따라서 증명이 될 거고요. 그쵸? 맞지? 얘랑 이렇잖아. 맞지? 그치? 우리 얘랑 됐지? 맞지? 그래서 닮음에 따라서 맞지? 사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잖아. 맞지? 이렇게 됐을 때 맞지? 그치? 원주각이 성질에 따라서 그렇잖아. 현 AB를 가지고 했을 때 얘랑 같고 그리고 현 CD를 잡았을 때 얘랑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는 정리잖아 이게. 즉 방정 정리. 이거 아셔야 돼요. 교과정에 나오는 거야 애초에 이 공식 자체가. 헤론의 공식처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아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써야 되고 어떤 문제였죠 이거? 평가원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였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교육청은 수능 출제 기관이 아니야. 근데 평가원 수능 출제 기관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쓰라고 냈어. 외우셔라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뒤에 중등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